새로운 도알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회생 파산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전세 보증금 문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역전세 문제로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주위에서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세 보증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금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이 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대출로 마련하시거든요. 보통 보증금의 80에서 90% 정도 전세 대출을 하고 나머지만 자기 돈으로 넣는데 만약에 깡통전세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 것과 동시에 대출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과 부산해생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사정상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회생 신청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바뀐 전세 피해자를 위한 실무준칙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개인회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크게 바뀐 실무준칙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로 피해 입은 분들의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2년까지로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이 3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아니면 30세 미만 청년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변제 기간 단축을 해줬는데 이번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전세 사기로 피해 입은 분들도 이 기간을 단축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기간 단축이 되는 건 아니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이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 보증금이 원칙적으로는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최대 5억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해당 주택이 경매 진행 중 또는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야 되고요. 이 네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2년까지로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금 대출이 문제되는 분들은 형사고소 진행과 더불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이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 기간 단축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못 받는다고 다 전세 사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세 사기까지는 아닌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전세 보증금 위반한 케이스도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인회생 실무를 운영하기로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나 또는 임대인이 파산 선고나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내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해당이 안 되더라도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나중에 해당 주택에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증금에 대한 재산 가치를 감액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왜 채무자에게 혜택이냐면 원래 전세 보증금은 당장 다 못 받더라도 미회수 채권으로라도 남기 때문에 온전히 내 재산으로 다 잡히거든요. 이렇게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올라가서 변제금도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청산 가치에서 빼준다는 거니까 실제로 받지도 못할 보증금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대신 인가 이후에라도 혹시 못 받을 줄 알았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법원에다가 재산 목록 신고를 채무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내는 총 변제금보다 회수한 전세 보증금으로 인해서 올라간 청산 가치가 더 높으면 그만큼은 법원에 변제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는 혹시라도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까봐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서울과 부산해생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회생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최소한의 손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기념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